BM 학돈연구소. 주말에만 즐기는 경제 드라이브 떠나보겠습니다. 티키타카 카 매거진의 최정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자동차 이야기할 때 멋진 차 이야기도 하고 돈 얘기도 하고 캠핑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차를 운전한다는 건 참 책임감이 필요한 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데 이게 급발진 사고가 나버리면 그때부터는 참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7년 전에 부산에서 발생했던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소송이 대법원으로 올라갔습니까? 네, 사실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좀 더 걱정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와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면은 내 차도 저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좀 그런 걱정이 드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이 급발진 사고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사고가 여러 건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언급된 사고가 바로 부산에서 발생을 했었던 급발진 사고인데 지난 2016년이었죠. 부산에서 2001년식 현대차의 산타페가 갑자기 속도를 올리고 차가 앞으로 발진을 하게 되면서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운전자분을 제외한 4명의 탑승자가 사망을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그동안에 차를 좀 험하게 운전을 했는가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상적으로 정석적으로 운행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급발진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도 차를 통제하고 멈추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비정상적인 반응을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차의 결함을 주장을 하셨고요. 그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그리고 부품 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100억 원대에 달하는 소송을 냈던 것이 이번에 대법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소송이 지난 2022년 1월에 1심 이 결과가 있었는데 그때 이 운전자분의 패소 결과가 나오게 됐었고 이것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2심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지난 6월이었어요. 이번 6월에도 운전자분의 결함이 인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분의 패소로 결정이 나게 되면서 운전자분께서는 다시 한번 항소를 하게 됐고 그 때문에 이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비극적인 일이어서 네.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나의 가족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는 상황이 벌어졌다. 네. 그런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조차도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일단 이런 사고, 뭐 의료사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는 제공한 측에서 우리가 무관하다라는 걸 밝히도록 그렇게 못하나요? 공식적으로 급발진으로 인정된 건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급발진이라고 하는 현상이 업계 그리고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는 있습니다. 이게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가속 현상,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이라고 해서 이 SUA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어느 정도 재현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재현이 됐거나 분석이 된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원인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발생을 해야지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급발진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에서도 공식적으로 급발진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이거를 극히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차량에 결함이 있는지나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운전자가 운전을 잘못하지는 않았다. 운전자의 잘못은 없다라고 이 인정을 받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들은 그러면은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시겠지만 가끔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이거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차량 자체에 문제가 없을 때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네, 있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거기서 발을 못 대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 앞서 말씀하시는 그런 드물지만 있었던 사례에서는
운전자 과실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사실 운전자의 이 잘못이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되는 거는 도로교통법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이 법을 따지게 되면은 이 사건은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가를 따지려고 하면은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법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또 민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사하고 민사하고 다르다 보니까 운전자의 잘못은 없는데 이게 곧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가? 그건 또 완전히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판례에서 이 운전자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은 맞으나 급발진과 같은 차량 결함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애매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네. 겁니다. 그럼 누가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이 급발진과 관련된 사고의 쟁점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아니 이게 우리가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경제력이 부족한 나라도 아니고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계속 양다리 걸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급발진이라고 인정을 받은 사고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급발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급발진 의심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 거는 좀 크게는 세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사고의 원인을 분석을 누가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차의 결함 여부를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체가 제조사가 아니고 피해자가 밝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거부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좀 어렵죠. 우리가 무슨 힘과 무슨 돈이 있어요. 네.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운전자가 갑자기 감정이 좀 격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얘기는 뭔가요? 두 번째 원인은 이 피해자가 이 결함을 증명을 어쨌든 해야 된다라고 법에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법을 따라서 가보자라고 했을 때 이 결함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장비도 필요하고요. 현상도 재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막대한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급발진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와 관련된 혹은 자동차 외적인 영역에서도 결함에 대한 것들을 밝힐 때 같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제조사가 이런 것들을 오픈을 안 하다 보니까 피해자가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급발진 사고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사망 사고로도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유족분들은 이 심리적인 어려움에도 빠지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막대한 비용까지 들여서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이것을 재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감수를 하도록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공방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운전 미숙이었거나 운전에서 실수를 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급발진 의심사고로 분류됐던 사건에서는 대체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급발진 의심사고로 분류된 사고를 보게 되면은 최근 한 4년, 5년 정도의 통계가 있어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를 봤을 때 총 987건의 사고가 급발진 의심사고다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토부로 신고된 건수가 196건이고 소방 쪽으로 접수된 사고가 791건이에요. 그런데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왜 뭔가 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면서 출발을 했다, 발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나중에 조사를 해서 보니까 이 사고를 낸 당사자가 사실은 제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인 줄 알고 잘못 밟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대중이나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우리 차에서는 급발진이 없습니다라고 하게 되는 근거로 또 사용이 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도 거봐 이번에도 브레이크를 엑셀로 잘못 알고 잘못 밟은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 같은 사고가 또 일어난 건가?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반론을 좀 제기해 보자면 여기에서 사고 사례로 우리가 그 블랙박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분들을 보면 운전 경력이 짧지 않아요. 네. 자주 다녔던 길인 경우가 많고 특별히 갑자기 당황할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브레이크 밟으면 차량 후미등이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이게 특히나 이슈가 되는 사고들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니기는 한데 운전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운전을 굉장히 오래 하셨거나 연세가 조금 있으시거나 아니면 특정 성별이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네. 접근이기는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람의 실수인가 차의 결함인가 정말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을 텐데 이것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을 보는 그 근거 중에 하나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았을 때 불이 들어온가를 보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살짝 밟았을 때도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약간만 구조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 버튼에는 두 가지 단자가 있거든요. 하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어느 정도로 밟았는지를 측정을 해서 차가 멈출 수 있는 제동력을 차에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는 센서고요.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진짜 버튼이에요. 아주 살짝만 눌려도 브레이크에 불이 들어오게 해주는 그런 전기적인 버튼이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네. 이 말은 굉장히 살짝만 밟아도 불이 들어온다라는 뜻이고요. 전구에다가 그냥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만 해주는 그런 구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동을 걸기 전에 정지되어 있는 상태,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은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CCTV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렇게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안 밟은 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일단 이게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텐데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 최근 신차들은 전장이 워낙 많이 들어가 네. 있으니까. 그리고 브레이크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 만에 하나로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적인 배선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들어올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장비 중에 하나가 바로 EDR이라는 장치예요.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라고 하는 장비인데 우리가 비행기 사고가 났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저 비행기가 어떻게 운행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블랙박스를 회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조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동차에서는 블랙박스라고 하면은 영상 기록 장치를 많이 떠올리시게 되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르고 비행기의 블랙박스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종의 사고 기록 장치인데 여기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고 순간을 기준으로 5초 전에 차의 상태를 모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밟았다면은 어느 정도로 어느 시간 동안 밟고 있었는지 그리고 엔진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장을 하는 그런 장치인 거죠. EDR을 분석을 하면 급발진 여부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걸 봤어요. 그 해외 제조사하고 국내 제조사가 EDR을 기록하는 방식, 이런 시간 이런 것들도 다르다. 네. 근데 이게 전문적인 분석 장비가 어쨌든 이때 투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데이터를 빼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부터 이제 전문적인 장비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4년 9월 이후에 생산된 신차들은 EDR 장비가 무조건 장착이 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까지도 의무 장착이 아니에요. 만약에 설치를 했다면은 판매를 할 때 소비자에게 우리 차에는 EDR 장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고지를 하도록 되어는 네.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들이 거의 대부분 미국으로 또 수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준으로 2001년 이전에 판매가 됐거나 생산된 차들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제조사마다 이 EDR 장비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화가 안 돼 있어요. 그 말은 사고가 나서 이 EDR의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각 제조사별로 맞는 단자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현대자동차하고 기아 그리고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이 EDR 장비를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단자 정도만 가지고 있고 그 외 브랜드의 단자들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이 정보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제조사한테 차를 넘겨야 돼요. 아하.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이 정보를 회수를 해서 공개를 하기 전에 네. 조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심까지도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그 읽을 수 있는 해독 장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 이거는 사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최근 들어서 급발진 의심 사고 늘어나잖아요. 네. 아니 최근 들어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진짜 이거는 왜 최근 들어서 이런 사고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최근 나오고 있는 자동차들은 기계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죠. 전자장비가 더 정확한 설명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전기차도 늘어나고 있고 전기차에서도 이런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특정 제조사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특히 현대차하고 기아가 조금 공격을 많이 받는 편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만 봤을 때도 BMW나 KG 모빌리티 예전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흔히 일본차 하면은 고장 잘 안 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네. 하는데 일본의 토요타 브랜드가 2014년부터 미국에서 이 급발진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발진이 언제부터 좀 생기기 시작을 했는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 있는 건데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던 시점부터 급발진이라고 하는 사고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과거에는 자동차 운전한다 그러면 다 직접 변속을 하는 수동 변속기였죠. 스틱. 네, 네 스틱. 기아 넣는다고 했죠 네. 그때는. 근데 이게 자동 변속기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자동 변속기에도 이 전자적으로 제어를 하는 칩, 컴퓨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특히 최근에는 온갖 전자 기술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문제로 이런 문제들,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이거 이상한데 이런 느낌을 몇 번 느낀 적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렌트를 해서 다양한 차종을 경험하다 보면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이거 왜 그러지? 그럴 때가 왕왕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사람이 일단 당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우, 대처가 쉽지 무섭죠.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조금 조치를 취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차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차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라고 하실 텐데 네. 사실 이렇게 갑자기 차가 앞으로 고속으로 뛰쳐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사람이 놀라게 되면서 경직이 되거든요, 몸이.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페달을 끝까지 세게 진짜 있는 힘껏 밟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네. 발생을 했을 때는 일단 마음을 조금 진정을 시키면서 온몸에서 특히 몸에서 힘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에서는 힘을 좀 빼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휴먼 에러, 사람의 실수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꾹 밟고 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차의 페달을 정확하게 밟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몸의 끝부분에서 힘을 좀 빼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차가 뛰쳐나가니까 시동을 끄면 되지 않느냐, 차 키부터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저는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차 키를 갑작스럽게 뽑게 되면은 우리가 차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조향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키를 뽑아버리게 되면은 이 핸들까지도 잠겨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통제가 불가능해지기 네.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기어 변속기는 N단 중립으로 둬서 차의 이 힘들이 바퀴로 전달이 되지 못하도록 끊어주시는 것들이 좋고요. 이렇게 했음에도 차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옆에다가 최대한 여러 번 나눠서 부딪히셔야 돼요. 차의 속도를 떨어뜨려서 차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차가 상하는 것 이런 것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차를 최대한 옆에 부딪히면서 속도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안 가면 좋겠는데 네. 도로 한복판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네. 있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거 제조사들한테 입증 책임하게 합시다. 사실 아까 네. 제조물 책임법에서 빼먹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고 이런 결함이라고 의심되는 것들이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만 발생을 했을 때 그것들이 입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제조사가 이 결함을 증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기가 쉽냔 말이죠.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네. 아까 현대기아차가 그 공격 많이 받는다는 얘기 네.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기업의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답답하네요. 네. 오늘은. 지금까지 티키타카 카메거진의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